안녕하세요. 문장의 구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짜임새 들어갈게요. 다가서기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는지 빈칸에 적어보자. 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니까 주어, 서술어 관계만 보면 되겠죠. 꽃이 예쁘다 한 번. 그다음 우리 집에 정원에 드디어 장미꽃이 피었어. 우리 정원에는 부서 장미꽃이 피었어 한 번 되겠죠.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야. 그는 아직도 우리가 돌아왔다. 그는 모르고 있어. 한번 우리가 돌아왔다. 두 번 되겠죠. 사건이나 상태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로 표현된다. 주어는 S, 서술어는 V로 할게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면 본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면 견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견문장은 하나 이상의 절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꽃이 예쁘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 이것은 장미꽃이고 주어 플러스 서술어. 저것은 국화꽃이야. 주어 플러스 서술어. 기역과 같이 간단한 문장은 물론이고 니은과 같이 관형어와 부사어가 많아도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면 본문장이라고 합니다. 디귿과 리을은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씩 나타나므로 견문장이 되겠습니다. 전자는 혼문장과 혼문장이 이어진 견문장이므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후자는 전체 문장이 혼문장을 안고 있는 견문장이므로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는 문장 속에 안겨있는 혼문장은 안긴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는 문장이죠. 리을이. 그 다음에 얘가 이어진 문장이 되겠고요. 얘가 혼문장 나타낸 거고 얘가 견문장 나타낸 거가 되겠죠. 아니죠. 얘도 혼문장인데 관형어나 부사어의 쓰임이 수식을 굉장히 많이 받은 혼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장은 혼문장, 견문장, 견문장에는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이 있고 아는 문장에 안긴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는 문장에 안긴 문장이. 친해지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들이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 판단하고 견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누어 보자. 나는 나만의 삶을 나만의 방식으로 산다. 나는 산다. 혼문장이죠. 어느새 겨울이 와서 바람이 차다. 자, 겨울이 오다. 바람이 차다. 이어진 문장이죠. 와서 그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끝내 몰랐다. 그는 몰랐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자기를 도와 그는 사람을 끝내 몰랐다. 자기를 도와주다. 형태가 되겠죠. 견문장이고 아는 문장 견문장이죠. 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다음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데 안긴 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안긴 문장은 하나의 절이 되는데 이때는 크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렇게 5가지 나뉩니다. 요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떻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되는지 각각을 나타내는 만들어 나가는 표지가 무엇인지 뭐를 통해서 명사절이 되는 건지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명사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명사절 다가서기. 다음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괄호 안에 있는 용언을 적절한 활용형으로 바꾸어 봐라. 용언을 활용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일을 하다가 쉽지 않다. 주어 기능을 해야겠죠? 가가 주격조사니까요. 그 일을 하기가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겁니다. 우리는 깨달았다. 뭐뭐를 깨달았다. 목적어 기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가 정당했음을이 돼야겠죠. 미음이 붙은 거죠. 미음이 붙은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거죠. 지금은 이런 시간이다. 어디 뭐뭐 하기에 이런 시간이다. 부사 기능을 해야 되고요. 집에 가 기가 기니까 명사형 어미 기가 되겠습니다.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미음, 기가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미음, 기는 안긴 문장을 명사절로 만들어주는데 이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의 명사절은 주어 기능을 하고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해서는 목적 기능을 하고 지금은 집에 가기 이런 시간이다 해서는 부사 기능을 하죠. 주어, 목적어, 부사어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다 공통되게 뭐냐면 바로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은 품사에서 이름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나중에 관형절은 보시면요. 관형어절이에요. 관형절. 관형사가 아니고 관형서, 관형절, 부사절. 얘네들은 명사만 품사인 사가 딱 나타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관형사절이 아니죠. 예. 전성어미를 보시면요. 용어의 어간에부터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어미로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이렇게 세 가지가 전성어미가 됩니다. 전성어미를 통해서 품사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전성어미는 품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형태로만 만들어주는 가면과 같은 거라고 얘기한 바 있죠. 친해지기 가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명사절을 찾아 문장 속에서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탐구해보자. 이 책은 너무 어렵다. 내가 읽기에는 내가 읽기는 명사절이 되겠죠. 부사어 기능을 하죠. 뒤에 에는이 오니까 너무 어렵다 빠져도 되잖아요. 이 책은 너무 어렵다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 내 일을 돕기 싫거든 간섭이나 하지 말아요. 내 일을 돕기 싫거든 하지 말아요. 싫거든 간섭이나 하지 말아요. 내 일을 돕기라고 하는 주어 기능을 하게 되겠죠. 기가 붙은 거죠. 나는 잘 알고 있다. 뭐뭐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목적어 기능을 하는 거고요. 윗물이 흐린데 어찌 아랫물이 맑기를 르리 오죠. 르리 오니까 목적어 기능을 하고요. 어른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서 뭐뭐 하기가 쉽지 않다. 가가 붙었죠. 주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어 기능은요. 주격조사가 생략된 거예요. 내 일을 돕기 싫거든 간섭이나 하지 말아요. 간섭이나 하지 마세요. 내 일을 돕기가 싫거든 되잖아요. 가를 넣어도 자연스럽죠. 그래서 주어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관형절로 가보겠습니다. 관형절하를 아는 문장. 다음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가로 안에 있는 용언을 적절한 활용을 바꿔보자. 이 책은 책이다. 내가 읽은 책이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관형절은 아는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로서 관형사형 어미, 과거를 나타내죠. 현재를 나타내고요. 리을은 미래를 나타내고 더는 과거를 나타냅니다. 붙어서 만들어진다. 이 요소들은 각각 표현하는 시제가 서로 다릅니다. 친해지기. 다음 문제에서 관형절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자. 철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소식을 들었어. 철수가 온다는 소식. 얘가 소식을 수식하게 되겠죠. 는이 붙었죠. 현재 는이 붙은 거죠. 내가 좋아할 일이 생겼다. 일, 어떤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얘는 미래를 나타내는 리을이 붙은 겁니다. 자, 부사절로 갑니다. 다음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괄호 안에 있는 용언을 적절한 활용으로 바꾸어 보자. 그는 잘난 척을 한다.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 잘난 척을 하는 것을 잘난 척을 한다를 수식하게 되잖아요. 어떤 잘난? 아는 것도 없이 잘난. 그래서 얘는 부사어가 되는 거죠. 이라고 하는 부사형 어미를 통해서. 철수는 뛰었다. 어떻게? 발에 땀이 나게 혹은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뛰었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수식해야 되니까 얘는 부사어가 되는 거죠. 부사절이 되는 거죠. 부사어 기능을 해야 되니까 부사절은 절 전체가 부사어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위 문장에선 아는 것도 없다와 발에 땀이 나다 같은 문장들이 안겨 있는데 이게 도록이 부사절의 표지가 됩니다. 얘는 니은, 는, 리을, 던이 관형절의 표지가 됐던 것처럼 얘는 이게 도록이 부사절의 표지가 됩니다. 다음 문장에서 부사절을 찾아 밑줄을 쳐보자. 비가 내린다. 소리도 없이 내린다. 내린다를 수식하죠. 그곳은 장식되어 있다.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라는 거죠. 서술절로 가보겠습니다. 다가서기. 다음 문장을 대상으로 아래의 활동을 해보자. 토끼는 앞발이 짧다. 철수는 용기가 부족하다. 각 문장에서 짧은과 부족한 것. 앞발이고요. 용기가 부족하죠. 밑줄 친 서술의 직접적인 주어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앞발은 짧다. 짧다의 직접적인 서술은 앞발이고요. 부족하다의 직접적인 서술어는 용기가가 되겠죠. 토끼는과 철수는의 상태 또는 성질을 풀이하는 부분이 문장의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자. 자, 토끼는의 상태 또는 성질을 풀이하는 부분.
상태 또는 성질, 그러니까 서술하는 부분을 문장의 어느 부분이라고 하죠. 토끼는 앞발이 짧다 전체가 되겠죠. 철수는 용기가 부족하다 전체가 되겠죠. 따라서 얘네들이 서술절이 되는 겁니다. 주어 서술 형태의 서술절, 얘가 전체 주제가 되겠죠. 얘 가로하고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서술절하는 문장의 구조는 코가 길다. 얘가 전체 주어, 서술절로서의 전체 부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가 코가 길다.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서술절이라고 한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앞에 나오는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서술절에 해당한다. 서술절은 절 표지가 따로 없다는 점, 절의 표지가 따로 없다는 점과 다른 문장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거 중요해요. 표지가 따로 없습니다. 토끼는 앞발이 짧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앞발이의 서술어는 짧다고 토끼는 서술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 앞발이 짧다이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하나 적어볼게요. 물이 얼음이 된다. 자, 우리가 앞에 나왔던 것이 주의하라 그랬죠. 되다 나오면 무조건 보어를 설명하기 위한 서술어다. 그럼 얘는 지금 서술절과 비슷한 형태예요. 주어가 두 개 보이죠. 얘네가 전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얘는 무조건 우리 학교 문법에서 요거 보어, C, 보어라는 거. 그래서 S 플러스 C 플러스 V의 구조라는 거. 그래서 서술절과 꼭 비교해서 알아주세요. 얘는 서술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술절이 아니라는 거. 네. 그 다음 인용절로 가겠습니다. 인용절로 하는 문장 다가서기. 다음 문장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일용한 부분을 찾아보자. 기아는 당황한 어조로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말하였다. 이게 무슨 일이지가 인용한 부분이겠죠? 이때 인용절의 표지는 라고가 되겠습니다. 철수는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때는 고가 되겠죠. 차이가 있죠. 얘는 직접 인용이고요. 얘는 간접 인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용절이라고 합니다. 인용절은 주어진 문장에 인용격 조사 고나 라고가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직접 인용하는 것을 직접 인용절에는 주로 라고가 받침 없는 말 뒤에 붙고요. 말하는 사람의 표현에 맞추어 간접 인용하는 간접 인용절에는 주로 고가 붙어서 종결음이 다냐, 라, 자, 마 등 뒤에 붙는다는 겁니다. 자, 예문들을 한번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영수는 다급한 목소리로 얼른 도망가 했으니까요. 반드시 라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인용이니까요. 이걸 흔히 선지에서 객관식에서 라고 대신 고로 고쳐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읽기 어색하지가 않아요. 영수는 다급한 목소리로 얼른 도망가. 이건 좀 어색하네요. 요거 말고요. 다른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뭐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요. 이 예문 볼래요? 그가 영화 보러 가자고 말했다. 직접 인용이죠. 그러면은 라고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고라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틀린 거라는 거죠. 이거 주의해야 된다. 그가 영화 보러 가자고 말했다. 이거는 간접 인용처럼 보이지만 큰 따옴표가 있으면 간접 인용처럼 들리지만 이거는 직접 인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라고로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카가 나에게 삼촌은 비 내리는 소리가 좋으세요? 라고 물었다. 민수는 내기에 조용히 나가자고 속삭였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했다. 네.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은 혼문장 두 개가 이어지는 방법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두 문장을 적절한 연결 어미를 활용하여 의미관계가 대등하도록 이어보자. 낱말은 새가 듣고 혹은 듣지만 반말은 지가 듣는다. 이렇게 하겠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의미관계가 대등한 두 혼문장이 이어진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앞절과 뒷절은 나열, 대조 등의 의미를 관계를 갖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해서 나열의 의미관계.
낱말은 새가 듣지만 반말은 쥐가 듣는다에서는 대조의 의미관계가 확인됩니다. 이렇게 보통 뭐 표어라든지 아니면 속담이라든지 격언 이런 데에서 나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형태를 많이 보여줍니다. 자, 친해지기 가볼게요. 다음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연결 어미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보자. 자, 절약은 부자를 만들고 절제한 사람을 만든다. 나열이고요. 절약은 부자를 만들지만 절제한 사람을 만든다. 대조죠. 인생은 짧고 나열, 인생은 짧지만 대조가 되겠습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가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의 용언을 적절한 활용어로 바꾸어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보자. 비가 와서 길이 질다. 아침 일찍 떠나려고 이리 준비를 해두었다. 경기에 지더라도 우리는 정당하게 싸워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럽겠죠.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총석적인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이때 앞절과 뒷절에 어떠한 의미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속적 연결 어미가 사용된다. 예를 들면 아서는 원인, 으면은 조건, 으려고는 의도, 는데는 상황, 리을지라도는 양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 요거 유형 알아두셔야 돼요. 원인, 조건, 의도, 상황, 양보. 이거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문들을 꼭 적어 놓고 한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 친해지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앞절과 뒷절에 종속적으로 이어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어떤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미관계를 파악하라는 거죠.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면이니까 조건이 되겠죠. 조건. 저는 속을 지언정. 지언정이 되겠죠. 양보가 되겠습니다.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할지언정 또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책은 뭐뭐 할수록 뭐뭐 할수록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두 번째 시간 공부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